전쟁의 기술.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지 마라. 용인하기 힘들거나 불쾌한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X 대신 Y라는 말이나 행동을 했더라면,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해볼 수 있다면. 숱한 장수들이 전투의 열기 속에서 허둥대고 난 후에 실수를 일거에 만회할 만한 작전이나 책략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 방안을 너무 늦게 생각했다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더 많이 알기만 했더라면, 더욱 철저하게 속속들이 생각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그릇된 접근 방식이다.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당면한 순간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주변 환경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반응하며 오래전에 소화하긴 했지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과 발상들을 적용하려 든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이론, 더 많은 생각들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명심하라. 위대한 장수와 창의적인 전략가가 돋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당면한 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을 점화하고 행운을 거머쥐는 방법이다. 지식과 경험,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 미리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인생의 혼돈에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 위대한 전쟁 철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이것을 마찰이라 불렀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실제 일어나는 일의 차이를 일컫는 말이다.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변화를 따라잡고 예측하지 못한 것에 적응해야만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적응시키면 시킬수록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더욱 현실적으로 변한다. 이전에 소화했던 이론과 과거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수록 우리의 반응도 부적절하고 자기 기만적으로 변한다. 과거에 무엇이 이를 그르쳤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순간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분석해야 할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정신을 강이라고 생각해보라. 강은 빠르게 흐를수록 현재의 순간을 더 잘 따라잡고 변화에 더욱 잘 대응한다. 빨리 흐를수록 스스로 더 새로워지며 에너지 또한 더욱 커진다.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들,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이전에 품었던 관념들은 강 밑바닥에 깔린 암석이나 진흙처럼 자리를 틀고 굳어가고 쌓여간다. 강물은 흐름을 멈춘다.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한다. 당신은 정신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 첫 단계는 단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구할 수 있는 작전을 몇 가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애지중지하던 신념과 원칙을 재검증하라. 나폴레옹은 그가 신봉하는 전쟁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어떤 원칙도 신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천재성은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즉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능력에 있었다. 나폴레옹은 기회주의자의 최고봉이었던 것이다. 당신도 무원칙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전략의 불변의 법칙이나 시대를 초월한 규칙이 있다고 믿는 것은 경직되고 정적인 입장으로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된다. 역사와 이론을 공부하면 세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은 말할 나위 없겠지만 이론이 도그마로 굳어가는 성향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 과거에 대해, 전통에 대해, 캐캐묵은 일처리 방식에 대해 가차없이 대해야 한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속닥대는 관습과 신성불가침의 법칙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라. 우리가 받는 교육도 자주 문제가 된다. 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영국군은 탱크전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탱크에 관한 이론이라면 교리문답처럼 줄줄 외웠다고 해도 될 정도였다. 작전 후반 무렵 합류한 미군 부대는 그들에 비하면 이런 전술에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의 전투 방식은 영국군에 비해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다. 사막 전투라는 낯선 전투의 기동성에 익숙해진 것이다. 전투가 한창일 때 훈련받은 인물은 한 걸음 뒤처지기 쉽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보다는 학습한 규칙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낯선 상황이 닥쳤을 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가정하는 편이 최선인 경우가 많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당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생각들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현재의 경험을 통해 교육받을 마음의 여지가 생긴다. 타인의 이론이나 책들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전략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과거의 전쟁은 비록 승부에선 이겼다곤 치더라도 하나의 위험 요소다. 그 전쟁은 기억이 생생하다. 승리한 경우 당신은 그 전략을 되풀이하려는 성향을 보일 텐데 이처럼 성공은 당신을 게으르고 자아도취적으로 만들기 쉽다. 패배한 경우 당신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지기 쉽다.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타격으로 치면 아마도 최고의 야구선수로 남을 테드 윌리엄스는 항상 마지막 타석을 잊어버리려는 습관이 있었다. 홈런을 쳤든 삼진을 당했든 모두 뒤로 제쳐두었다. 비록 같은 투수를 대할 때라도 두 번째 타석은 첫 타석과 같을 리가 없기에 윌리엄스는 마음을 열어두려 했다. 그는 더그아웃으로 돌아가자마자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임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현재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우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몰아내고 과거의 전쟁을 잇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라. 어렸을 때 우리의 정신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고 최대한 그 경험을 흡수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빠르게 배웠는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당황했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낸 다음 그 문제는 빠르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했다. 모든 위대한 전략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들은 실제로 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월한 전략가일수록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와 기회에 대단히 민감하다. 인생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유연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전략가들은 선입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처럼 그때그때의 순간에 따라 반응한다. 그들의 정신은 언제나 움직이며 언제나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에 가득하다. 그들은 빨리 과거를 잊는다. 현재가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은 움직임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다. 속도와 기동력이 있는 것은 더 많은 가능성과 활기를 지닌다. 우리는 모두 나폴레옹과 같은 기동력 있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프로이센 군인들처럼 변해가기 쉽다. 젊은 시절에서 되찾고 싶은 것으로 외모, 육체적 건강, 단순한 즐거움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한때 지녔던 유연한 정신이다. 생각이 특정한 주제나 관념의 주의를 맴돈다면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떨쳐내라. 다른 것들에 주의를 돌려라. 아이들처럼 흠뻑 빠져들 새로운 어떤 것, 관심을 집중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찾아보라. 당신이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만 계속 움직여라.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하라. 전쟁사를 통틀어 보면 과거의 방식이 절망적인 패배로 이어진 고전적인 전투들이 있다. 7세기의 페르시아, 비잔틴 연합군은 무적의 이슬람 군대와 맞붙게 되자 사막전이라는 낯선 형식을 동원했다. 13세기 전반기에 몽골군은 러시아와 유럽의 중무장 부대를 가차없는 기동력으로 괴멸시켰다. 1806년 나폴레옹이 예냐에서 프로이센 군대를 격파한 것도 한 예시다. 이들 사례에서 승리한 쪽은 새로운 기술의 형식
또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극대화시키는 전투 방식을 발전시켰다. 당신도 시대 정신과 조용함으로써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이러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다.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은 트렌드를 감지할 수 있는 촉수를 발전시키려면 트렌드에 적응할 유연성은 물론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기적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흐름에 맞게 적응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전쟁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야 한다. 타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가까스로 알게 될 즈음 당신은 변화해야 한다. 방향을 선회하라.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간질 때문에 고생했다. 그는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렬한 엑스터시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는 그 순간을 갑작스럽게 실제가, 즉 세계가 정확히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순간적인 환영이 홍수처럼 들이치는 경험이라고 묘사했다. 나중에 이 환영이 판에 박힌 일과와 습관들로 가득 차버리자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러한 우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는 실제와 근접한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기 바라면서 집 근처 도박장을 드나들고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그곳에서는 실제가 그를 압도했다. 안락함과 판에 박힌 일과는 사라지고 캐캐묵은 패턴은 파괴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되찾으려 했다. 간지를 통해 겪었던 엑스터시의 감각에 가장 근접해지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방법론은 다소 극단적이었지만 가끔 당신 자신을 뒤흔들어 과거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종종 반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봄으로써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평소와 정반대로 행동하여 스스로를 비일상적인 환경에 놓아보거나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은 새로운 현실을 다루어야 하고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 변화는 낯설기도 하겠지만 잠옷 상쾌하고 후련하기까지 할 것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단정하기 십상이다. 당신이 평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소 방식대로 반응하다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만약 방향을 선회하여 참신한 태도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게 된다. 관계가 시시한 패턴으로 흘러갈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에 열어라. 정신을 하나의 군대라고 생각하라. 군대는 날이 갈수록 유동적이고 기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전의 혼돈과 복잡성에 적응해야 한다. 게릴라전은 이러한 진화의 극단적인 확장으로서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으로 삼음으로써 조장되는 혼돈을 활용한다. 게릴라 부대는 결코 특정한 장소나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언제나 움직이고 한 발 앞서 있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정해진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적들에게 표적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릴라 부대는 결코 똑같은 전술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 상황, 그 순간, 우연히 가게 된 그곳의 지형에 반응한다. 전방도, 고정된 통신선이나 보급선도, 느리게 이동하는 짐수레도 없다. 게릴라 부대는 순수한 기동성으로 무장한다. 이것이 당신이 갖출 새로운 사고방식의 본보기다. 어떤 전술도 고집스럽게 적용하지 마라. 정신이 정적인 위치에 안주하여 특정한 장소나 생각을 방어하거나 생명력 잃은 작전을 되풀이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공격하여 새로운 전망과 새로이 주어진 것들에 적응하도록 하라. 당신이 끊임없이 움직이면 적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게 된다. 세상의 혼돈에 굴복하는 대신 그 혼돈을 이용하라. 뒤집어 보기. 과거의 전쟁을 반복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 치명적인 성향을 제거하는 동안 적 또한 똑같은 일을 하리라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현재에서 배우며 현재에 잘 적응하는 것을 말이다. 역사적으로 최악의 군사적 재앙은 과거의 전쟁을 반복했을 때가 아니라 상대편이 과거의 전쟁을 반복할 것이라고 추측했을 때 일어났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베트남 증후군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전쟁을 피하거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즉 지상전 대신 공중전을 통해 승부를 걸리라고 생각했다. 후세인은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기억하라. 패자는 치유 불가능할 만큼 뼈아픈 상처를 입어 다시는 싸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며 계속 전진하기도 한다. 낭패도 조심하다 당하는 편이 낫다. 항상 대비하라. 전쟁에서 절대로 적에게 허를 찔리지 마라.